안녕하세요.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외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구수경입니다. 지금의 자리까지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온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죠. 근데 이 미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 예술, 음악 이런 걸 너무 많이 배우고 잘하고 있고 거기에서 리더십을 많이 함양하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대화 자체도 그런 주제가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 경험이 없이 온 전형적인 한국 학생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 방대한 영토 그리고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각 도시 주마다 문화 특징이 굉장히 다르고 거기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지역색이 있다든가 거기 문화가 녹아든 일상 대화, 유머 이런 거 좀 알아듣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언어 이상의 문제였는데 어떤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극복했다라기보다는 오늘날까지도 이제는 여기 미국이 내 조국이고 내 집이고 내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ABC라고 들어보셨죠? 아메리칸 바이 초이스라고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스스로 미국인이 된 사람들. 사실 나의 의지와는 딱히 상관이 없이 주어진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기회가 더 많다는 걸 알고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서 또 계획을 가지고서 내가 직접 여기 와서 내가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지금은 물론 아직도 배우고 있지만 우리 여기 DC 그 지역부터 테네시 아니면 오레곤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이 미국의 다양한 문화나 특성들 배우는 거에 너무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잘 즐기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인 1세로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멘토나 코칭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셨던 레리 호건 주지사님도 계시고 유미 호건 여사님도 계시고 또 그전에는 제가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임명직으로 계셨던 분들 같이 일하기도 했고 또 대학교의 교수님들,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지난 몇 년간 같이 일했던 대사님들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저를 발탁해 주시고 키워주셔서 다 감사드리는데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한테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프렌터십이라고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 보면 바둑 기사님들이 스승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같이 배우잖아요. 이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저를 끼고 데리고 다니면서 1대1로 저를 끌면서 가르쳐 주시고 저는 이분들 가까이 보자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몸으로 익힌 거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통찰을 준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워싱턴 DC의 파워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저는 커리어 스폰서라고 불러요. 스폰서 하면은 경제적인 거나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를 직접적으로 끌고 가줄 사람.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 커리어 스폰서가 돼줄 수 있는 분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저 또한 그 직장을 넘어서서 어떤 삶이 있으니까 그 삶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 분들을 저는 제 인생의 이사회다 이렇게 불러요. Personal Board of Directors. 일반적인 어떤 비영리 단체나 회사에 다 이 이사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사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비전을 제시하고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하는 일인데 똑같아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그런 영감도 주시고 가이드도 주시면서 제 인생이라는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비영리, 주정부, 연마정부까지 경험하시면서 이게 한인의 강점이다 라고 느끼실 순간이 있으신가요?
한인분들의 성실하고 정직한 직장 생활, 그 규모가 어떻게 됐던지 비즈니스 열심히 꾸려 나가시면서 또 자식 교육에 헌신하시는 거, 이런 게 사실 이 사회에 굉장히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점. 한국말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의 가치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안정되고 부모 자식 간 부부 관계가 좋아야 사회도 안정된다. 이 미국에 이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지금 250년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한인분들의 모습하고 100% 닮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그런 부분에서 모범 시민으로서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인분들이 하고 계시는 신실한 신앙생활. 종교라는 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인내하고 어려운 거 견디고 삶의 올바른 지침을 줄 수 있는,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 가족 단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인분들께서 성실히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어떤 미국에 귀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이너리티로서 내가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미 저는 한인분들이 모범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실질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모두 다 아시는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K-culture, K-pop demon hunters, 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다만 한국적이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다른 커뮤니티와 접점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분들이 한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느끼고, 맞아, 나도 삶에 저런 부분이 있어,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인의 정체성을 항상 전면에 내세운다기보다는 물론 필요할 때 한인의 특징을 잘 녹여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한인으로서, 우리가 한인으로서 더 큰 미국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 리더도 될 수 있고, 교육 리더도 될 수 있고, 뭐 정치 분야에서 리더도 될 수 있고, 이미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물론 미국도 25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갈등도 있고, 뭐 반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지켜온 가치가 뭐냐면, 개인이 열심히 하면, 가족 단위가 열심히 하면, 또 공동체가 열심히 하고 내 이야기, 내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면 언젠간 반드시 기회가 와요.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좀 잘 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같이 잘 살아가겠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던 게 제 커리어에도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쓰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내가 더 큰 커뮤니티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다만 제가 이제 한국인 부모님한테 배웠고 한국인 가족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인생 선배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 저보다 지혜나 경험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돈된 자세로 그분들을 존경심으로 대하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동서고금 누구나 좋아하는 특징이에요. 나를 존중해주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워싱턴 DC나 이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자기 이제 앞으로 직업 발전, 개인 발전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과 관계를 10년, 20년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면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상대방을 좀 존중과 존경으로 대하는 그런 정돈된 태도, 그거만큼 효과적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멜랜드 인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미국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가 인문이라는 영역에서 만나는 지점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인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좁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럭셔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차세대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인문위원회에서 이사로 봉사를 하면서 최대한 아시아계 청소년들이나 한인 청소년들이 여기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육을 하느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 교육. 미국 역사 250년을 보면은 뭐 남북 전쟁도 있고 독립 전쟁도 있고 거기에 이민자 역사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이 한인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배우면서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이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귀감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통하는 교육. 서로 다른 커뮤니티가 어떻게 알아가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교육이에요. 또 인문학의 그 하나의 정수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인문학은 결국에 인간답게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없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가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다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실제로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랙티컬하게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면 저는 한인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더 큰 커뮤니티를 이끌 수 있는 꿈을 많이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인 사회가 이런 공공 영역이나 인문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하려면 어떤 변화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인분들의 신앙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 생활,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미 모범이 되고 계시지만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공공 분야에 참여하는 거고 시민 참여고 결국에는 이게 정치 참여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게 좁게 공화당, 민주당, 누가 누굴 지지하냐 이런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작은 수단일 뿐이고 현대사회에서 정치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이 있다. 이걸 어떻게 배분할 최대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걸 결정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가 있으면 그걸 이제 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거죠.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건데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우리 이웃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CEO한테 전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공통된 현안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세미나를 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특정한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이익을 대표해주는 집단을 지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활동을 하려면 자금력이 필요해요. 이 정치 참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금 하나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를 한다는 건 자금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또 하나의 면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이 후보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 이거는 어떤 나쁜 영향력, 뭐 부정부패, 로비 뭐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익을 대변하고 내 대리인이 돼줄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금전 지원이라는 거는 일반 시민분들한테 뭐 수백만 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0불이 될 수도 있고 100불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마음이 풀뿌리로 모여서 큰 자금이 되는 그 자금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자금력, 노력 이런 것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꽃, 선거예요. 내가 가서 유권자로서 투표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선거에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선거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면 그 신념에 따라서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결국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배치가 돼서 내가 원하는
법과 집행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 공무, 이것도 사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길게 보셔야 돼요. 이 정치 참여라는 게 지금 당장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바쁜데 어떻게 이런 거 할 시간이 있겠느냐. 근데 인생이 조용할 때,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 커뮤니티나 아이들이 부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정치에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그 희생을 그냥 오로지 스스로 다 흡수하고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또 우리가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미래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또 차세대들이 이 분야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인이 돼야 되고 고위 공무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커뮤니티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커뮤니티는 뭐 한인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 히스패닉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임팩트를 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자녀분들하고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미국에 오셨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나에게 꼭 연결해주고 싶은 분이나 도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오자마자 레리 호건 주지사님 만나고 유미 호건 여사님 그때 뵀으면은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더 많이 배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때 어떤 더 나은 메릴랜드를 위한 비전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주신 기회로도 너무 많이 배웠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들고요. 근데 조금 더 넓은 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을 구하는데 제가 너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걸 창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도움을 구하면 나를 부족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분들한테 조언을 얻음으로써 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소위 말하는 do's and don'ts라고 하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시행착오를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이 나한테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남도 나를 기다려요. 다가와 주기를. 그리고 이 미국 사회는 어떤 타인이 다른 타인한테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사회잖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과 도움을 많이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조금 더 어릴 때 왔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감안하고서 일단 뭐 제도권에 있든 제도권 밖에 있든 청소년분들은 나이대로 감안했을 때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분이 공부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테크니컬한 거나 자기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원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걸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깊게. 책에 막 파묻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보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내가 이걸 배워서 나중에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0대 때, 20대 때 이런 지적인 축적을 많이 해놓으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서 특히 남들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리더십이 터져 나와요. 그 발휘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보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기운,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거는 자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해를 많이 볼 때. 그리고 운동을 하면 누구나 다 운동하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은 하기 싫다, 가기 싫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하고 오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서 내가 작은 거라도 성취하고 내 의지로 달성하는 그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계 한인계 커뮤니티에서는 스포츠, 운동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 할 때, 누군가랑 친해질 때, 심지어 예전에 부시 대통령실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로서 미식 축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얘기가 술술 잘 풀렸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운동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사랑을 많이 주고 받으셔야 돼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해서 올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서 올 수도 있고 우리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많이 받고 주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거든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금방 일어나요. 백신 같은 걸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를 찾을 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어디서 리더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냐면 그때 툴툴 털고 빨리 잘 일어나서 잊어버리고 바로 다음 챕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안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그런 백신에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많이 주고받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 공부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랑도 많이 하고, 저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